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뉴스 6월 3일자를 보니까 포항 영일만에서 140억 배럴의 원유와 가스가 매장이 돼 있다. 개발되려면 7, 8년이 걸리고 내년 상반기 돼야 정확한 팩트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것을 캐내려면 시추봉 있잖아요. 하나에 1,000억이 드는데 4개에서 5개 정도를 해양으로 수면으로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5,000억 들어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하루에 유류 소비하는 게 한 65만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65만 배럴. 그러면 140억 배럴이니까 몇 년을 쓸 수 있는 건가 계산해 봤더니 한 59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산유국 되면 좋죠. 기쁜 뉴스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좀 허탈하고 허무한 뉴스. 라오스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도 못할 20대 결혼한 가장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자기 집으로 등기하고 살려면 86년하고도 4개월이 걸린다는, 허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SK그룹의 최태원이가 노소영 씨한테 위자료로 내줘야 될 금액이 1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4천억 원이면 일반 사람은 계산기로 두들겨도 잘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아파트 86년 4개월, 위자료 1조 4천억 원, 그 매장되어 있는 원유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뒤에 두 가지 얘기는요, 라오스에서 살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이야기들입니다. 라오스는요, 정말 1억 원 정도만 캐시로 있으면 내 집 정말 근사하게, 땅은 제외하고 그래도 집 방 한 서너 개짜리 해서 지을 수 있답니다. 그 라오스가 살기에 고민은 훨씬 없는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 라미는요, 아빠 왜 안 데리고 나가? 저번 금요일날 유치원 갔다 오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거든요. 라오스. 안 데리고 가냐고 난리 쳐서 오후에 데리고 나왔더니 7분 만에 차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 시청자님, 구독자님께서는 꿈나라에 가신 라미 공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굉장히 찾고요. 제가 꿈에 기도해 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예뻐해 줬답니다. 엊그저께 꿈에. 꿈 많은 소녀 라미의 잠든 모습입니다. 라오스 요즘 온도를 물어보셨어요. 낮에는 30도, 32도 가고요. 아침에는 24, 5도. 저녁 때도 24, 5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요. 그 라오스는 흙이 많고 풀밭이 많고 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 숲 이런 것이 없어서 지표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요. 인구 750만에서 차량이 돼야 한 150만 대 많이 잡았을 때,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 온도 상승시키는 요인이 없어서 안 더워요. 그리고 비가 요즘 오고,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어요. 제가 우산 쓰고 있는데요, 비가 와도 습도가 별로 없어요. 그 아열대 지방이 열대 지방하고 다르게 습도가 좀 적습니다. 열대 지방은 끈적끈적하죠. 근데 온대 지방인
대한민국이 왜 습도가 많냐 하면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새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파란 풀밭, 그래서 그냥 세탁기에서 빨래 그냥 탈수시켜가지고 화장실에 널어놔도 마르고요, 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나가도 들어오면은 빨래가 마르는 곳이 나왔습니다. 요즘 뭐 베트남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의 여름이 온도보다 습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우리 그 고창의 이 대표님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뭐 그런 쪽 이야기를 좀 덜 하려고 하는데, 또 시청자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 반, 반박 반. 태국이나 라오스 유흥비가, 라오스는 뭐 아주 헐값이 아니지 않냐, 헐값이죠, 이러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헐값이면 얼마요? 한 돈 7, 8만 원이면 다 되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어떤 뭐 블로그 카페에서 글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셔서 경험을 하세요, 직접. 그 블로그 카페에 어떤 이가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길거리 맥주집, 쉽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치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옛날에 뭐 찻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찻집 개념보다도 못하죠. 길거리에 그냥 구멍가게에서 맥주를 팔아요.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의자에 아가씨들이 앉아있는데, 옷 매무새나 행색이나 좀 비루하고 남루해 보이고, 심할 때는 얘가 언제 머리 감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라오스 국도 여행을, 비포장도로 타고 국도 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그런 곳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만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있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아프리카를 가던 뭐 유럽에 가도 있고요. 그런데 태국이 최근에 유흥비가, 그 가라오케 비용이 한 3, 40%씩 올랐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막 내전 중인 미얀마 양곤에 가서 또 유흥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 목숨 내걸고 그런 데까지 가서 유흥을 하시는 거 보면 좀 한편으로는 개탄스럽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데 가서 100불씩에 즐기고 오셨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7, 8만 원 정도는 라오스 하룻밤 되지 않아요? 이런 건데요. 라오스 사회주의 국가고요. 굉장히 봉건적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아요. 가끔 또 단속도 합니다. 길거리 맥주집들은. 라오스도 경찰이 있고 보건위생당국이 있는데 자국의 이미지 손상되는 그것을 무한정 봐주고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비행기는 사실 좀 밤비행에 비하면 가격이 비싸요. 비행기에는 유흥이. 왜? 아무래도 수도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라오스인들이 하는 로컬 가라오케가 있어요. 제가 뭐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상호명까지. 그런데 가게 되면 뭐 150불에서 200불 정도 부른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80불, 90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가라오케도 아니고 그냥 율락만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에 청량리나 미아리 텍사스나 영등포, 뭐 물레동 골목 이런 쪽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컬 가라오케 가서 싸게 치고 노셨다면 150불에서 200불. 그 다음에 밤비행이 좀 놀기는 좋아요. 아무래도 자연 환경도 좋고 산속에서 사는 많은 여성들이 좀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밤비행에 가서 놀면은 한 2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00불 정도. 근데 그걸 뭐 더 깎아서 하시고, 또 직접 술집에는 안 가고 불러드리는 거, 보도사무실,
금액은 좀 저렴할 수 있지만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천. 그리고 루앙프라방 가가지고 어떻게 유흥을 즐기실 수 있냐 물어보셨어요.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유흥업소들 가라오케니 이런 것들이 이따 손 치더라도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게 편하게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고요. 관리하는 관리자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제멋대로예요. 루앙프라방은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뭐 클럽 가서 카페에 가서 오늘 하루 같이 지낼래 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돈 주고요. 뭐 100불 150불 뭐 어떤 분은 뭐 180불도 주고. 근데 오자마자 집에 간대요. 몸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전화기만 들고 앉아있다가 친구한테 전화 와서 가야 된다 그러고 돈만 받고 가버리는 게 흔히 있어요. 루앙프라방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라오스를 마치 성이 발달돼서 그것을 아주 활성화해서 여성들이 수입으로 먹고 산다라는 이미지를 줄까봐 조심스러워요. 전혀 라오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성매매라든지 유흥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좀 사회물도 덜 탄 것 같고 아이들이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체격은 아담하고 한국 사람들은 왜 아담한 여성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오스가 한국 남성들이 선호하면서 많이 몰리게 됐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급들이 일하고 있는 방콕 파타야라든지 태국 치앙마이라든지 베트남의 대도시들 아주 시설 좋죠. 룸사롱 가면 베트남, 태국 시설은 좋지만 그 시설만큼이나 아가씨들도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동굴전, 스카이 콩콩전, 뭐 진흙탕전 다 겪었다는 거죠. 빨랫줄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너무 계산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기분 받으려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 아무래도 라오스가 어느 미친 사람이 처음에 라오스가 남성들의 천국이라고 소문을 내고 영상을 올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카페에 그런 거를 올렸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마치 여기 여행자 거리에 도가니 쌀국수집이 비엔티엔을 대표하는 쌀국수집인 것처럼 소문난 것처럼 사실 비엔티엔을 대표하는 쌀국수집들은 따로 있어요. 이 라오스의 유흥업소들이 한국인들 놀기에 엄청난 특수를 누리면서 친절하고 헐값에 아니에요. 한국에 비하면 싸다는 거죠. 한국에 비하면 싸요. 한국 강남 기준 했을 때 엄청나죠, 금액이. 뭐 강북의 유흥업소를 가더라도 5, 60만 원 1인당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 동네 노래방 다니면서 노래방에 나오는 그 과부 아주머님들 만나고 그러는 사람들 얘기 빼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도 그래요. 아이 뭐 천호동 노래방 가면 10만 원이면 나는데 그러면 천호동 노래방에서 하세요. 여기 외국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만나고. 그래서 라오스를 7, 8만 원에 돈 10만 원에 즐기시고 노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저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질문이 들어온 이상해. 그리고 그 질문이 조금 반박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왜 미스터 랑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카톡글을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도 유쾌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사실을 진실에 입각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그냥 1인당 한 25만원씩 한 200불에서 250불 하루 놀 때마다 쓴다 하는 분들만 오시면 돼요. 그걸 절반 가지고 놀으려고 그런 분들은 그냥 동네 다방에서 노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조금 원찬하게 들리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제가 늘 방송 컨셉을 그렇게 잡고 하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